오늘 주제는 30대, 40대 혹은 직장 병행이신 분들도 있고 퇴사하셨거나 주부이신 분들, 현역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합격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현재 한국 사회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취업난 등의 이유로 취업은 점점 늦어지고 퇴직 연령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댓글에는 자조가 섞인 목소리로 취업을 위해서 20, 30년 동안 공부를 하고 10년, 15년 다니는 거면 너무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체감상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에게는 경찰과 소방은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월급도 적지 않아서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경제가 많이 꺾이면서 이 공무원 인기가 바닥을 다졌다가 반등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험 얘기를 해볼 텐데 수험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꼭 공무원 시험이 아니더라도 이 메타인지라고 불리는 수험생 스스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대다수의 경쟁자는 20대 중반에서 후반, 많아야 30대 초반인데 이분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마다 성격과 처해진 상황이 너무 달라서 강점과 단점은 너무 다르지만 많은 수험생들을 컨설팅하면서 느낀 일반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점인데 첫 번째는 3040분들은 좀 더 노련합니다.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드리블도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정말 멋있어 보여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전성기에서 나이가 조금 더 들긴 했지만 이 속도나 체력도 약하긴 한데 그분들이 미드필드에서 공을 잡고 있으면 노련해서 공 뺏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싸움이 젊고 빠른 분들보다 훨씬 다채롭고 다양합니다. 축구 얘기를 했었는데 돌아와서 공무원에서는 비교적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문제를 풀 때 지켜보면 쓸데없이 낚시 문제에 잘 낚이지가 않아요. 20대 수험생들은 비교적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었는데 맞는 걸 고른다든지 위헌인데 합헌이라고 한다든지 정족수 숫자를 살짝 바꾼다든지 장난 문제 낚이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암기하는데 어려워서 그렇지 암기를 한번 하고 나면 잘 낚이질 않아요. 안 틀려야 되는 문제들은 확실하게 안 틀린다는 게 수험에 있어서 꽤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실수 안 하는 법은 추후에 영상으로 곧 다시 업로드를 해볼게요. 두 번째는 감정 기복이 적다는 건데요. 전 수험적으로 성공 실패하는 데 있어서 큰 요인은 감정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정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번아웃이 오면 잘 공부를 하다가도 공부를 하러 가지 않고 수험에 대한 열이 자체가 사라져서 수험을 포기하는 젊은 수험생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라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꽤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열의가 막 넘칠 때도 있지만 꺼질 때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불안감 때문에 감정에 정점을 찍고 또 다시 바닥을 찍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도 주변에 저처럼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 사회라는 짬밥을 드신 분들은 감정이라는 그 에너지 레벨의 기복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사회에서 크고 작은 상처나 감정 낭비를 많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험 공부를 하는데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합니다. 매일매일 기계처럼 출근하듯이 공부를 하고 해야 할 할당량을 다 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성실하게 잘 이행하기에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장점은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돈이 있다고 무슨 부동산 사고 외제차 사고 할 정도의 돈이 있다는 게 아니고 수험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40들은 수험에 있어서 돈을 아끼지 않는 게 오히려 가져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머리랑 목이 안 좋으니까 스터디 카페 갈 때에도 의자 좋고 시설 좋고 집에서 가깝고 조용한 곳을 돈을 더 써가지고 고를 수도 있고 수험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방어 같은 거를 사 먹는다든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일정이 있으면 무슨 자차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타고 공부 외적인 시간들을 휴식하고 푸는 데 있어서 돈을 아끼지도 않을 수 있고요. 또 수험적으로는 책 사는데 절대 아끼지 않고 프리패스 인강 같은 것들도 넉넉하게 끊어두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많지 않은 비용으로 제 컨설팅 같은 것도 받고 케어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되게 사소해 보이는데 20대 분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가 누적되면 수험 성과적으로도 분명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쓸 때 확실히 쓸 수 있게 여건을 보장하는 거, 공부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거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월의 야속함이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험을 위한 체력이나 이 단기적인 순발력 같은 거는 솔직히 20대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9급 일반 행정직 기준으로 3040 수험생들은 암기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 같은데 조금 더 약해요. 국어랑 영어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기출문제집을 회독해서 외운다고 선지들이 그대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험장에서의 순발력이나 센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20대들은 비교적 고등학교 때 지겹도록 수능식 국어와 영어를 공부했던 신체적 리듬들이 남아있고 조금 더 사고 체계가 빠르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를 비교적 잘 푸는 케이스가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세부적인 공부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국어 영어 쪽으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훈련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20문제를 풀 때에도 40분, 50분을 잡고 푸는 게 아니고 스탑워치를 이용해서 20분 혹은 25분을 주고 계속 시간에 쫓기는 연습들, 사고 체계가 깨어날 수 있는 훈련들을 시험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줘야 돼요. 더 디테일한 방법들은 따로 문의를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또 한 가지 약점인데 그거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20대들은 아닌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대학교 졸업하고 혹은 휴학을 하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업으로 수험을 공부하는 점이 일반적이에요. 반면에 3040분들은 세상의 무게를 조금씩 짊어진 나이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고 육아라든지 결혼 생활이라든지 신경 쓸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완전 노베이스인데 9 to 6 직장 병행으로 몇 주 만에 붙을 수 있냐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게 한 달 혹은 몇 주 만에 노베이스면 소방 경찰처럼 과목이 2과목이고 커트라인이 낮거나 기존에 공부하던 잘 쌓아진 베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 병행이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수면 깎으면서 무리하지 말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는 게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돌아간다고 생각하더라도 지나고 보면 그게 제일 빨리 붙는 방법이거든요. 그 인강 같은 것들도 사이트 들어가서 전체 러닝 타임이 몇 분이고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직접 한번 계산을 해서 나눠보면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긴 호흡으로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히려 3040이나 직장인 분들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남한테 도움을 적극적으로 청하긴 하는데 역설적으로 주변 또래는 시험 준비를 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도움을 구할 곳이 또 없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잘못된 방향으로 몇 개월 날리면 수험생들한테는 꽤나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수험에 만약에 확신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도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학창시절 때 전교 1등 하는 친구랑 꽤나 친하게 지냈고 그 친구한테 공부를 배울 때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꽤나 많이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그때 감정을 한번 돌이켜보면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더 잘 알거나 더 많이 연구하는 사람하고 같이 그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훨씬 더 든든하고 생각의 틀 자체를 조금씩 바꿔줬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뒤처진다는 감정은 생각보다 괴롭고 조바심이 많이 드는데 이런 감정이 든다면 든든한 졸업자 한 명만 주변에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꽤나 큰 힘이 되거든요. 수험 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꽤나 고독하고 그렇거든요. 없으면 저한테 도움을 청해도 괜찮고요.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영상을 찾아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주어진 환경에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비교적 딥한 공부법보다는 동시에 일상과 같은 느낌의 주제를 한번 담아봤고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도 좋고 별개로 수험 공부하면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또는 무료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를 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